네, 제가 부업자로 2년을 유사나 비즈니스를 같이 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컬이 키운 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인컴의 성장은 있었는데 영양제를 그렇게 먹어도 키는 안 크더라고요. 네, 여러분 키 큰 게 좋아요? 인컴이 무럭무럭 크는 게 좋아요? 그렇죠. 말해 뭐해요. 네, 우리 여기 오시기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선택 속에 있으셨어요. 아, 오늘은 짤까? 죄송해요. 저녁은 먹을까? 다이어트 중인데 뭐 옷은 어떤 걸 입을까? 교통편은 어떻게 할까? 수많은 고민 속에 이 자리에 앉으셨단 말이죠. 그래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선택 속에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 우리 부모는 어때요? 선택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우리는 선택 속에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과거의 선택으로 인해서 현재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장마 7월 오늘 첫날이죠. 네, 그 장마가 시작됐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잠깐 소강 상태죠.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고 이 장마가 끝나면 사상 최대 또 뜨거운 여름이 될 거라고 예보를 하고 있어요. 이런 날씨 예보, 비가 오면 우리 우산 준비하죠. 예보해 주니까 오늘 너무 뜨거운 날입니다. 그러면 외출을 자제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산도 준비하고 뭐 에어컨도 팡팡 돌리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때요? 예측 가능하신가요? 어떤 변수가 어디서 어떻게 도사리고 있다가 툭 튀어나올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측 불가능하더라도 내게 든든한 백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무섭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유산화가 제게는 든든한 백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 유산화를 설명 어떻게 백이 되어 주었는지 궁금하시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귀 쫑긋. 가슴이 작아요? 열고. 네. 전용 로컬이라. 네. 그래요. 그래서 우선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 잠깐 호스트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덩치는 작지만 아이는 셋입니다. 네, 애국자예요 나름. 원하지 않은 쌍둥이가 태어나서 네 이렇게 애가 세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어린 시절은 제 부모님이 저에게 정말 아낌없이 투자를 해주셨어요. 어떤 투자? 사랑. 그런데 지원은 안 해주셨어요. 네, 경제적으로 좀 가난했기 때문에 굉장히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이 가난에서 탈출하는 길은 자수성가.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왜요? 왜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좋은 대학 가려고. 왜 좋은 대학 가야 돼요? 좋은 직장 가야지. 왜 좋은 직장 가요? 돈 많이 벌려고? 노. 좋은 남자 만나려고. 네, 좋은 데 가면 좋은 남자. 저 그래서 신문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주체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네, 여러분도 하셨잖아요. 만족스러우세요? 네, 저는 로또였습니다. 네,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들어요, 저희 남편은. 그래서 막 귀는 간지러울 테지만 이 남자를 보고 이렇게 애새에서 키우다가는 그냥 다 같이 죽자 이겠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주체적인 선택을 합니다. 유치원 영어 강사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정말 나름 천직이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치열하게 저희 30, 40대를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사는데 남의 아이 가르치느라고 내 아이는 정작 방치되어 있고 내 삶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미래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언제까지 나와 남편의 시간을 팔아서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문득 이런 문구를 봅니다. 기억하라. 뭔가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다른 일을 해야 한다는 걸. 근데 저는 너무 안전 제일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그런 사람이라서 다른 걸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우리 어때요? 정말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치열한 경쟁 속에 얼마나 직장에서 경쟁 속에 지쳐서 여기 앉아 계시는 좀 더 다른 미래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불안정한 고용 그리고 우리 이제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위기 시대가 지금 위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장인들 한번 현실 여기 대부분이 이제 직장에서 일하고 앉아 계실 텐데 직장인들 현실을 보니까 희망 정년이 여기에 나와 있듯이 평균 65세. 그런데 체감 정년은 몇 살이래요? 50세. 그런데 10명 중 9명은 은퇴를 해도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는 창업이 그 꿈이었던 여자였어요. 영어를 가르치면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저의 꿈은 베스킨 라빈스였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평생 돈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직장인의 삶을 살다가 다들 꿈꾸시는 게 창업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초중고대 치킨집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자영업자들 어때요?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 탕후루가 굉장히 열풍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폐업하는 탕후루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트렌드는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영업 소득은 적고 위험은 크다. 자영업의 현실도 녹록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노후 준비 어떨까? 체감 정년이 50세래요. 그런데 두 부부가 우리 지금 100세 시대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140세까지 예상을 하고 있대요. 그럼 남은 50년만 잡아도 평균 250에서 270은 있어야 된다. 벌이는 없는데 나머지 50년을 그 수입을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준비해 놓으셨나요? 저는 노후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왜? 아이 셋을 키워내는 것도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100세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거죠. 뭐 준비되어 있으면 이 삶을 오래오래 누리면서 살고 싶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100세 인생에 대한 인식이 축복이 아니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처 시대라고 들어보셨나요?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 그런데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그리고 더블 케어 시대는 부모를 부양하면서 아이들도 안 나가. 네, 아이들까지 우리가 케어해야 되는 더블 케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 아이가 셋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남편이 우스갯말로 너백, 300. 우리 노후는 괜찮아 그랬어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아이들은 AI, 로봇과 경쟁해야 하는 아이들입니다. 내 노후는 나라? 아니요. 자녀? 아니요. 누가? 내가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후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불안정한데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베스킨 라빈스도 자본금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주체적으로 이제 세 번째 선택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그림만 제대로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다른 삶의 기회를 가져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물통이 하나 놓여져 있고 수도꼭지가 놓여져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통을 지고 나르는, 즉 나의 시간과 노동력을 그때 투자해서 돈을 벌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자들은 어때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어때요? 여러분, 안 쉴 자신 있으세요? 안 아플 자신 있으세요? 안 늙을 자신 있으세요? 내가 내 시간과 노동력을 투자하지 못하는 그 시기가 오면
돈을 내가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영어 강사 일을 18년을 했어요. 그런데 18년 영어 강사 일을 하고 그만 딱 두니까 너무 열심히 18년간 열심히 했습니다. 네, 한 1년간 연금 주겠습니다. 뭐 이러지 않잖아요. 가차 없어요. 다음 달부터 수입이 뚝 그냥 바로 떨어집니다. 대부분의 물통 사업이 이렇다라는 거죠. 이 구간에 있는 건 전문직, 뭐 의사나 변호사,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문 직종도 이 물통 사업입니다. 그런데 물통이 크기는 크겠죠. 그렇지만 똑같이 물통을 지고 이고 나르는 건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옆에 파이프 사업, 파이프라인 사업이죠. 건물주 위에 우리 뭐 있다 그러죠? 조물주. 네, 왜? 임대 수입. 근데 그것도 관리가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능력이 있으면 책도 쓰고 곡도 쓰고 인세 수입 받을 수 있겠죠. 안타깝게도 신은 제게 아름다움은 줬지만 웃지 마세요. 능력은 주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서 이렇게 현금 흐름의 4분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소득, 내 노동과 시간을 돈과 그때 바꿔간다. 그래서 이 구간에 있는 사람이 직장인과 자영업자, 배라, 점주. 네. 그런데 그 다음 분면,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사업과 투자가 이 인구 5%의 인구인데 95%의 부를 가져가는 분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직장인, 나는 정말 내 미래가, 저는 엄청난 큰 부자를 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아이들 잘 커서 각자 역할하고 내 노후는, 우리 부부 노후는 그냥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였는데 그것도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그런데 로버트 기요사키가 저는 투자가는 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었어요. 정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분면은 2사분면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시스템을 만들어라. 뭐 삼성이나 현대 뭐 이런 정말 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업을 일궈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못하죠. 네, 그 두 번째는 시스템을 구입해라. 이게 제가 하고 싶어 했던 프랜차이즈, 베라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과연 지금 파리바게뜨만 해도 저희 동네에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과연 내가 투자한 만큼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시스템을 빌리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투자도 불필요하고 전문 지식이나 기술도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 부자들만의 영역이었던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길, 잠을 자는 동안에도 수입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권리 수입을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방법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면, 얘기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나의 노동과 시간을 돈과 바꿔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단언컨대 첫 번째도 100번째도 권리 수입이에요. 우리 아이들, 저 막내가 공무원이거든요. 근데 대학을 안 가고 공무원 시험을 봐서 공무원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왜 공무원을 하고 싶니? 안전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안 키웠는데 왜 이렇게 도전하지 못하는지. 근데 공무원이나 이런 걸 하고 싶은 이유가 은퇴를 해도 연금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내가 그런 연금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뭘까요? 연금 보험. 30만 원씩 30년 동안 부으면 월 100씩 들어온다라고 해요. 지금 30만 원씩 붓고 계시죠? 붙는 걸로. 네. 그리고 배당금. 10억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으로 100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소득. 아까
조물주 위에 건물주. 네, 5억 정도. 근데 저는 5억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이상인 것 같아요. 이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면 임대료 이 정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어느 하나 할 수가 없었어요. 저축 마이너스만 안 돼도 너무 감사하죠.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 유산화 안에서 퓨처 빌더. 저는 빌더를 보고 유산화라는 사업을 결단한 사람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만 들어오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이 유산화 피처 빌더를 각각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정말 집중해서 움직이시면 6개월 안에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10억 6개월 안에 만들어낼 수 있으세요? 퓨처 빌더 하시면 되죠.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지금 전문가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나 하는 게 돈을 써서 소비를 하더라. 여러분 오늘 한번 소비한 건 생각해 보세요. 나 오늘 돈 하나도 안 썼어. 거짓말. 교통비 들어갔잖아요. 죽을 때까지도 우리는 돈을 씁니다. 그런데 이 누구나 하는 소비를 통해서도 권리 수입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프로슈머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프로슈머가 뭘까? 돈을 쓰는 소비 활동과 동시에 돈을 버는 생산 활동을 동시에 병행하는 경제 활동의 주체. 돈을 쓰는데 돈을 벌어. 좋지 않아요? 그게 프로슈머래요. 그런데 이런 프로슈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유통의 형태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정보를 공유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공유를 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적립도 하고 그리고 나름 똑똑하다고 똑똑하게 소비도 하고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캐시백을 받아가는 거죠. 이런 거 여러분 지금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유통의 방식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그럼 왜 네트워크 마케팅일까? 한번 알아보자고요. 알아보러 오셨잖아요. 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놀러 가서 집을 잠깐 2박 3일 뭐 3박 4일 집을 잠깐 빌려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뭐 펜션도 구하고 호텔도 구하고 하는데 집이 필요한 사람, 집 있는 사람이 이렇게 집을 필요로 한 사람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있어요. 뭐죠?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는 집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 채도 없어요. 에어비앤비. 그리고 차가 있어요. 근데 잠깐 어디 가서 차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차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공유 시스템. 뭐가 있죠? 우버, 카카오 택시, 뭐 많죠. 근데 이렇게 이들은 택시 하나도, 자동차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맛집이 있어요. 맛집을 그런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 코로나 시대 때 가장 많이 성장했죠. 어디죠?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맛집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단지 연결만 해줍니다. 그리고 무료 문자. 무료 문자 저는 무료로 된다고? 나 굉장히 센세이션 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합니까? 카카오가 합니다. 그래서 이 무료 문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막 모집해서 엄청나게 지금 우리 카카오 거의 생활의 일부잖아요. 그러면서 뭐래요? 카카오가 선물. 우리 카톡으로 선물하기 하죠. 카카오 택시 있죠. 은행 있죠. 이러면서 어마무시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요? 이렇게 멤버십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쪽은 어떤 생산자, 제조업자, 서비스업자 분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이것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 공유 시스템. 우리 좀 똑똑해지자고요. 플랫폼. 이렇게 플랫폼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좋은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 똑똑하잖아요. 질 좋은 영양제로 건강을 챙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먹어본 사람이 연결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만족한 소비자가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은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이 부분은 저와 같은 개인, 정보 전달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분면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회사, 좋은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와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 소비자를 나를 통해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결한 만큼 수입을 가져가는 일,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 그래서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와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소득을 얻는 비즈니스. 이건 어때요? 나라는 플랫폼을 지나가죠. 그래서 얘는 무자본, 무자격, 부업으로, 저 2년 부업으로 전용 로컬이 키운 여자, 부업으로 공장, 매장, 창고, 제품 없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권리 소득, 재정적 자유, 시간적 자유를 가져갈 수 있는 일.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건 이런 일반 유통의 단계를 빼고 중간 유통을 거치지 않고 이 거치지 않은 이 비용을 소비자 이익으로 환원시키는 그런 유통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죠.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나로부터 시작된 유통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인정해 주는 시스템. 어마무시하지 않나요? 시간은 걸리겠죠. 하지만 시간의 축적 속에 나의 유통 라인은 반드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미국의 미래 경제학자 폴 제인 필저인데요. 1900년대에는 포드같이 자동차 업계에서 백만장자가 나오고 2000년대에는 빌 게이츠 같은 컴퓨터 업계에서 백만장자가 나오고, 근데 향후 앞으로는 거대한 사업적 기회는 웰니스 제품과 서비스에 있다. 제조보다는 유통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때요? 현실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회원 직접 판매 시장 현황을 보면 211조 원, 우리나라만 해도 5.2조 원. 잘 상상이 안 가죠. 조조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라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라면 시장이 2조 원의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원 직접 판매 시장이 5.2조 원이래요. 근데 이 중에 35%는 돈을 쓰고 이렇게 돈을 벌어가고 있어요. 35%의 수입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머니에도 좀 들어갔나요? 들어가게 하셔야죠. 누구는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약 2조 원이 이와 같은 프로슈머들에게 돈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AI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나도 그런 유통, 나도 돈을 써서 소비를 하는데 돈을 벌고 싶어. 그런 유통,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 어떤 회사를 골라야 돼? 하고 AI에게 물어봤어요.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하는 조건. 요즘 빙 돌리면 나오잖아요. 네, 빙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나오고 있어요.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하는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품의 서비스와 품질의 가치를 보고 회사의 신뢰성, 수수료 구조, 그리고 교육 및 지원, 경쟁력 있는 보상, 윤리적인 비즈니스 모델, 재판매 제한. 이런 것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회사가 있다면 그런 회사를 선택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라. 지금은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회사 유사나. 그 유사나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자근자근 씹어서 제가 자근자근 씹어서 컸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사나는 사명에서도 나와 있어요. 진정한 건강이라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합성어로 만든 회사입니다. 세포에 집착하는 회사예요. 집착하는 회사. 그래서 창립자이신 마이런 웬치 박사님은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으로 그 철학으로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를 만들으셨습니다. 이분은 세포 배양 전문가이시고요. 질병의 진단에서 최적의 건강 유지로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 예방의학으로 만드셨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업계의 새로운 표준을 선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사회적 기업으로도 계속 착한 기업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유사나는 지금 31년간 25개국에 진출해져 있는데요.
글로벌 사업이라고 해서 다 글로벌 외국계 회사라고 해서 다 글로벌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민을 갔을 때도 수당이 트랜스퍼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국가 간의 수당이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산화가 진출해 있는 중국을 제외한 24개국에는 원 코드로 비즈니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산화가 진출해 있는 24개국에서 어디서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유산화 허브라고 하는 원 서버, 하나의 서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 파트너가 미국에 있던, 일본에 있던, 뭐 어디에 있던 실시간으로 포인트를 공유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글로벌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2003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1주년, 우리나라에서만도 21주년이 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백악관 과학기술국가 공동 연구한다 라고 해서 마이크로 바이옴이라고 하는 그 연구를 진행한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바이옴 연구가 뭘까? 장내 미생물 연구래요. 그래서 향후 내 장내 미생물을 가지고 어떤 질병에 걸릴지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영어로 나와 있잖아요. 저 영어 선생님이어서 이런 거 해석해야지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가 좋아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각 개인의 몸속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유전 정보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결과를 밝혀내어 개개인의 맞춤형 건강 유지 방법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했다. 그래서 유산화 연구 개발진이 같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회사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유산화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멕시코의 사노비브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독과 영양요법만으로 이런 퇴행성 질환을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매체에서 이렇게 사노비브 병원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나스닥 상장 이후 2011년 뉴욕 증시 상장이 되어 60배 이상 성장해서 이렇게 의약품 관련 제품이라고 나와 있어요.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 그러니까 다른 타 네트워크가 주식에 상장되어 있다라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상장 품목이 뭐 가정용품, 포장 용기 회사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유산화는 전문 제약 업체로 이렇게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증시는 굉장히 까다롭기로, 상장되기 까다롭기로 유명한데요. 이 증시 상장 국내 기업 주가 상승률을 보면 보세요. 엄청나죠. 유산화는 1411.8%,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거죠.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수의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사업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 사업의 안정성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장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판매 공제조합은 이런 회원 직접 판매 회사들의 보험회사죠. 그래서 내가 피해를 입거나 환불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처했을 때 회사에서 그런 거를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서 대신 해주는 거죠. 그래서 3개월 매출의 40%를 여기에 예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수판매 공제조합. 지금 48개 회사가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 들어있고요. 특수판매 공제조합 70개.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이렇게 들어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왜 자동차 운전하려면 면허 먼저 따야 되잖아요. 면허 따고 그냥 우리 차 갖고 나가셔도 돼요? 불법. 어때요? 종합보험 가입하셔야 되죠. 근데 종합보험 좀 비싸. 그러면 정말 책임보험이라도 가입하셔야 되죠. 그러면 직접판매 공제조합은 종합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특수판매 공제조합은 책임보험. 그러면 이렇게 직접 회원판매 직접 이런 회사들이 정식으로 등록을 하려면 이 공제조합에 등록하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의무라는 거죠. 그런데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는 등록번호 서울 제527호로 2003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 번도 들고 남이 없이 이렇게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등록되어 있는 안전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7년 누적 성장률을 보시면 유사나가 지금 씹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회사는 성장하는데 나는 돈이 안 돼.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누적 성장률, 수당 지급 인원 누적 성장률만 보더라도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죠. 가히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코로나 중에서도 4년 만에 25% 성장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유사나 코리아는 8년간 몇 프로? 570%. 어마어마하죠. 그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나 지금 시작해서 늦는 건가? 아니요. 이 타이밍에 지금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사나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후원을 해주고 있는 아주 착한 회사입니다. 회사, 아까 빙신이 얘기했죠. 들어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품 한번 볼까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간을 들여서 시간을 버는 일입니다. 시간을 들여서 시간을 벌려면 어때야 돼요? 제품이 탁월해야 돼요. 왜? 우리 왜 이거 파는 일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탁월한 제품력 때문에 재구매율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회원 직접 판매 주요 제품을 보면 1위가 영양제 51%. 어마어마하죠. 2위가 화장품 22%. 그래서 1위, 2위가 73%. 유사나는 영양제 화장품만을 가지고 지금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먹고 쓰고 바르면 없어지는 거. 왜 이렇게 유트리밀은 빨리 떨어지는지. 헬스팩은 왜 이렇게 누가 들고 가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지. 이렇게 소비재. 그런데 이렇게 뉴트리션 시장 규모가 2020년 5조에서 향후 2030년 몇 조의 시장이래요? 25조. 25조의 시장을 가져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사나는 이렇게 건강기능식품과 체중 조절용 제품 그리고 천연 원료 화장품 아까 1위, 2위 그 제품군을 가지고 유통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문가들은 자체 생산이 70% 이상은 돼야지 그 회사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유사나의 제품들은 100% 자체 생산하고 있고 한국에 제품이 들어올 때도 라벨만 붙여서 직배송됩니다. 그래서 한국 지사에서 하는 일은 주문받고 택배 발송해주고 그런데 그 제품 하나하나에 마이런 웬츠 박사님의 친필 서명이 들어가 있을 만큼 품질과 공정에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합니다. 그리고 유사나 인하우스 그러니까 유사나는 이렇게 100% 자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제조 시설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제품 보면은 외국계 회사인데 라벨은 땡땡땡 회사라고 되어 있어요. 수입원은 근데 제조원은 한국에 검증되지 않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수입원과 제조원이 다른 경우예요. 한번 보실까요? 이거 암땡땡 여기 어때요? 제조명은 코스맥스 어쩌고 저쩌고 근데 수입원은 한국아메 다르다는 거죠. 제조원과 수입원이 전문 판매업은 유니도시 그런데 제조원은 심지어 똑같아요. 제조원이 아메 제품하고 이게 제조원과 수입원이 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유사나는 전 제품 미국 본사에서 제조하고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나가 이렇게 의학 임상 지난번 글로벌 컨벤션 갔을 때 진짜 연구진이 무대 위에 다 올라왔어요. 근데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내노라 하는 연구진들 의학 각 분야에서 내노라 하시는 분들이 150명의 연구팀이 유사나 내가 먹는 헬스팩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저희는 어때요? 헬스팩 먹다가 하나 떨어지면 어때요? 털어서 먹잖아요. 근데 지인들은 되게 이상한가 봐요. 우린 그게 이거 150명의 연구진이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연구 개발해서 만든 제품 하나가 아깝잖아요. 그렇게 연구팀이 만들어서
우리가 먹는 헬스백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유산화는 이렇게 R&D에 투자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 회사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R&D 투자비가 나오죠. 근데 2017년도에 갑자기 많아진 거 보이시죠? 이때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 기술력이 발표됐습니다. 이렇게 계속 R&D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거. 이때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 기술력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한번 이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 기술 그 번호를 치시면, 특허받는 번호를 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열심히 알려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저는 이 기술력 특허가 대대손손 이것도 상속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2037년에 끝난대요. 그럼 어떻게 2037년 여러분 안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아요? 벌써 7월이에요. 2037년 금방 옵니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알리셔야 돼요. 특히 돈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 돈 있는 사람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남들은 준비되지 않은 100세가 재앙이지만 준비되어 있는 부자들은 오래오래 살고 싶단 말이죠. 알리세요. 네, 그래서 이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 기술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생명 연장 전달 물질. 죽는다, 죽지 않는다? 안 죽어요. 알리세요. 그래서 이렇게 영양 보호 재생, 멍 때리고 있는 세포를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 그 소통하는 그런 기술력입니다. 이렇게 가히 항산화 영양제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평가 기준. 저는 제가 9년 전에 이 사업을 선택했을 때 사업성이 있구나. 단 일도 고민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대체의학, 영양의학이 발달한 선진국, 미국, 캐나다 여기에서 영양제들을 수거해서 계속 비교 검증하고 있어요. 1, 2년 아니고요. 무려 20년이 넘게. 그런데 거기에서 효능, 효과, 가장 독성 없는 제품으로 계속 유산화가 1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타민을 비교해서 가장 좋은 비타민을 먹을 수 있다면 좋은 비타민 먹어야죠. 왜? 내 몸은 소중하니까. 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비자 실험실이에요. 컨슈머랩에서도 계속 유산화 제품이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선정한 건강식품 브랜드 1위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PDR, CPS 저는 어려웠어요. 이게 외국에서는 이건 의사들이 보는 처방전에 유산화 제품들이 등재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사가 환자들에게 유산화 제품을 처방해 준다라는 거예요. 건강기능식품, 유산화 약 아니잖아요. 건강기능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처방을 해주고 있다. 이건 뭐냐면 동물 실험이 아니라 인체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 실험을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논문이나 이론에 있어야지만 등재가 될 수 있대요. 그러면 유산화 제품이 효능과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약전에서 처방전이나 약전에서 유산화 제품을 이렇게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효능과 효과가 있는 제품을 전달하는 게 그럼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서 제 파트너는 이 얘기 하더라고요. 스포너님, 이 사업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전 놀랐어요. 왜? 먹여보면 효과가 나오니까요. 그런 제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는 제3기관에서 이렇게 수상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외국에서 아무리 객관적인 그래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국제 진료 부분에서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6년 연속, 줄기세포 치료 부분에서는 청담 세리원이래요. 그런데 건강기능식품 종합 비타민 부분에선 어디라고요?
유산아 너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것만 들이밀어도 돼요. 이런 제품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죠. 우리가 되게 귀하니까. 근데 정말 매번 도핑 테스트를 해야 하는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들이 선택해서 먹고 있는 제품이 바로 유산화 제품이라는 거. 그래서 이상화 선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비타민 섭취하고 헬스팩, 글루코사민 섭취하면서 많이 좋아졌다. 이런 인터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의 자랑 이정우 선수. 네, 억대가 아니더라도 몇천억의 연봉으로 지금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했죠. 6년간 계속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1,400억이래요, 몸값이. 그러면 똑같이 헬스팩 먹잖아요. 우리의 몸값도 1,400억. 네,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똑같은 거 먹고 있어요. 뭐 이정우 선수라고 다른 거 먹지 않아요. 똑같은 거 먹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렇게 스포츠 선수들이 유산화 사이트에 들어와서 저 제품 후원 받고 싶어요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대요. 그러면 그 유산화에서 선별해서 이렇게 또 제품을 후원을 해주고 있는 시스템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먹는 유산화 제품 아까 봤죠. 마이런 박사님의 비전과 철학. 어마무시한 기술력 그리고 품질.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기관에서 인증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컨슈머랩 그리고 이렇게 서플리먼트, 비타민 비교 가이드, PDR, CPS 이런 제품을 우리가 이렇게 섭취하고 있다라는 건 정말 프라이드를 가지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품 나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알리셔야죠. 이런 제품 알리셔도 전혀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그 마이론 웬지 박사님이 글로벌 컨벤션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좋은 제품은 상점 매대가 아닌 사람을 통해서 그 가치가 전달되기에 유통의 방식을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으로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아까 빙신 회사 제품 프라이드 지금 어깨 한 그 몇 층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래요. 멋지시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고 저녁에 왔잖아요. 돈 버셔야죠. 버셔야죠. 그러면 과연 돈이 될까? 저를 보시면 알 수 있죠. 이렇게 저 같은 사람도 돈을 벌고 남편을 퇴직시켰습니다. 네, 그런 일이라는 거죠. 되는 일. 그러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포인트, 공정한가. 저는 9년 됐으니까 너는 많이 가져가고 이제 시작했으니까 조금 가져가고. 근데 우리 회사 그러지 않아요? 말단 사원이 일 제일 많이 하죠. 근데 월급은 제일 조금 가져가죠. 근데 그게 피라미드예요. 근데 유산화는 공정하게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산화 회원의 유형을 보면 이렇게 소비자로 가입해서 드실 수 있고 사업자로 가입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소비자는 똑같이 첫 구매 혜택은 똑같이 가져가요. 그런데 사업자는 어때요? 아까 35% 2조 원 사업자만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럼 뭘로 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사업자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산화 보상 플랜 어렵지 않아요. 거짓말. 저 처음에 한 달 동안 헤맸어요. 그런데 정말 쉬운 거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근데 9가지 특징밖에 없어요. 주정산, 주지급. 월급 받잖아요. 저도 월급 받았어요. 근데 주급받는 회사. 바이너리. 이거는 두 갈래. 자전거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시클. 두 갈래 마케팅, 그리고 단계 제한 없이 실적을 무한 공유해 줍니다. 그리고 3개의 BC로 시작하실 수 있고요. 소실적의 20%. 너는 지금 시작했으니까 3%, 6%, 9%, 15년 하셨네요. 21%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20% 동일 지급을 해주고요. 자녀 실적 무한 이월, 그리고 추가 BC를 통한 수익의 극대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너스. 이렇게 9가지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자손손 대대로 무한 상속,
타 네트워크는 70년간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유산하는 자자손손.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 이제 상속을 해줄 텐데 제 아이가 셋이잖아요. 근데 얘네들한테는 상속을 못할 것 같아. 왜? 나 오래 살 거잖아. 우리 아이들의 손자 그쯤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업을 하거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뜯어볼게요. 주정산 주지급 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24개국의 동시 지급, 일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1시까지 자동주문 포함해서 이렇게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수당으로, 그래서 매주 주급으로 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1년에 52주. 우리 월급 12번 받죠. 근데 52주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3번. 13번의 월급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너리. 아까 제가 두 갈래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나의 BC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 새로운 파트너를 배치해서 팀을 구축해 나가는 비즈니스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단계 제한 없이 이렇게 내가 소개한 A, A가 소개한 C, E, F, F의 포인트도 나에게 공유가 되는, 누적이 되는 그런 바이너리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복 후원 수당. 저는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럼 회사 망하지 않아? 저기 나 모르는 누군가의 점수도 나한테 올라오니까. 근데 여기에서도 비밀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근데 중복 후원 수당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 이건 다음에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유산화 비즈니스 시작 방법은 하나의 BC로 시작하실 수 있고 3개의 BC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베라를 제가 1개 가지고 시작하는 게 수입이 많을까요? 3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수입이 많을까요? 당연히 3개죠. 그럼 여러분도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3개. 3개는 개인 실적 점수 400점, 약 110에서 지금은 한 120만 원 정도의 제품을 구입하시면 6주 안에 경험을 하시게 되면 3개의 나의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1개의 BC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두 라인을 성장시키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한 번 나는 내가 수입을 가져가는 가게는 1개이니까 한 번. 그런데 3개의 가게로 이렇게 4라인을 성장을 시키게 되면 2번 가게에서도 수당을 가져가고 3번 가게에서도 수당을 가져가고. 근데 여기 3 가게의 비밀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1번 가게 일해요? 일 안 해요? 일 안 해요. 그런데 1번 가게가 2번과 3번의 합으로 수당을 한 번 더 주는 보너스 가게예요. 그러면 3개 하고 시작하셔야죠. 그리고 소실적의 20% 동일 지급 후원 수당. 그래서 내가 후원수당을 계산할 때 바이너리라고 했잖아요. 양쪽 계산해서 작은 실적, 소실적, 좌우실적 중 소실적의 20%를 유산하는 미국 회사에서 달러로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그룹 실적 1,500점, 그리고 오른쪽 그룹 실적 1,000점. 그러면 소실적이 어디죠? 1,000점, 1,000점에 20%. 1,000점에 20%를 지금 1,150원 환율로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급으로 23만 원 가져가시는 거죠. 그리고 자녀 실적 2월. 저는 이것도 너무 좋았어요. 주 정산을 해주긴 회사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아까 자축그룹에 500점 남아 있었죠. 그 500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주에 계속 2월 됩니다. 저희가 수당으로 가져갈 때까지. 그래서 자녀 실적이 2월 되기 때문에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네트워크 마케팅, 이건 아닌데, 나는 안전 제일인데, 가장 두려워했던 부분이 바로 사재기였어요. 사재기 시킬 거야. 그런데 사재기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단계 제한 없이 실적을 무한 공유. 그래서 내가 여기 앞에 있는 사장님한테 전달했는데 이 사장님이 뒤에, 근데 저 끝에 있는 사람까지 저에게 실적을 무한 공유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타 회사들은 아니에요. 단계 제한이 있어요. 하지만 유산하는 단계 제한 없이 무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3개의 가게를 가지고 2명의 라인을 후원하고 성장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렇게 2번 가게 왼쪽에 저의 동료 선생님을 소개했어요.
맨날 저만 만나면 이제 나 아이들 가르치는 거 너무 싫어. 다른 거 뭐 해볼까?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났어요. 나랑 유산화 하자. 그러면서 다이어트로 유산화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또 우리는 계속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갑상선을 앓고 있던 또 선생님한테 유산화를 알렸어요. 그러면서 저는 두 라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 두 라인의 골드님, 리더님이 골드가 되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나의 1번 가게가 꽉 채워지면 수당으로 700만 원, 후원 수당과 여러 가지 보너스를 합쳐서 맥스 700만 원. 그러면 나는 2번 가게 왼쪽과 3번 가게 오른쪽 완성했으니까 그 다음 뭐 하셔야 돼요? 우리 가게 3개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700만 원까지. 그래서 아까 그 단계 제한 없이 무한 공유로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저 이 회사 망하지 않아? 여기에 비밀이 들어가 있어요. 5,000점까지 인정. 너의 손이 닿는 건 5,000점 정도야.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걸 만점이라고 하면 만점 만들기 얼마나 어려워요. 5,000점 안 될 것 같죠? 금방 돼요. 옆이 안 만들어져서 속이 터지지 5,000점 금방 만들어. 없어지거든요, 계속. 그래서 5,000이 되면 한 개의 가게에서 너무 잘하네. 베라 2개 더 가져. 이렇게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2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3명의 라인을 후원하고 성장시키면 이렇게 2번 가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나의 명단을 다 썼는데 이제 또 누구를 알리지? 나 2번 가게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 건 뭘까요? 블로그였어요. 열심히 이제 명단이 없어요. 그랬더니 스폰서님 블로그를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블로그로 C300을 문의한 예쁜 애엄마가 있었어요. 아기 엄마. 그래서 그 친구가 C300을 사려고 저를 만났는데 3BC를 오픈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다? 만나라. 만나라. 근데 우리 낯선 사람들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핫 버튼이 나오고 나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면서 이게 변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2번 가게 오른쪽은 이렇게 블럭으로 라인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2번 가게 완성이 되면 800만 원. 그리고 이렇게 1,500. 그래서 1번 가게, 2번 가게 합이 1,500의 수입을 가져가는 그런 수입을 만드는 가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센터에서도 보너스 가게가 2개. 5,000이 되면 그 다음 이제 뭐 해야 돼요? 4명. 이제 우리는 3번의 왼쪽이 남았어요. 저는 풀리지 않은 숙제입니다. 가족 라인이에요. 더럽게 안 움직여요. 네, 먹기만 해요. 왜 이렇게 소개를 안 하는지 숙제입니다. 뭐 이제 나오겠죠. 네, 그러면서 이 나의 3번 가게도 완성이 되면 900만 원. 그래서 이렇게 4명의 라인이 성장하게 되면 최대 2,400만 원. 그러면서 추가 빚이 또 늘어가겠죠. 이렇게 3개의 가게만 완성을 해도 제가 가져가는 추가 빚은 모두 6개. 그러면 나의 가게 3개, 추가 빚이 6개 해서 내 가게가 몇 개가 된다고요? 9개. 저 9개 갖고 있는 여자입니다. 네, 이렇게 가게. 그래서 이렇게 추가 비즈니스 센터로 계속 무한 수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죠. 이렇게 배치하면서 파트너 밑에 나의 추가 빚을 배치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뭐 이번에 뭐 옆구리 뭐 이게 아니라 내 파트너 밑에 같이 협업하면서 수입을 만들어 나가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BC 한 개를 꽉 채우면 유산화에서는 700의 수입을 가져가는 골드, 그리고 2개의 가게를 꽉 채우면 1,500만 원의 루비, 그리고 3개의 가게를 꽉 채우면 에메랄드. 퇴직시킬만 하죠. 에메랄드. 네, 그런데 이 한계 없는 소득의 창출 기회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럼 가게가 늘어나니까 내가 써야 되는 돈이 더 큰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모든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200포인트, 약 50만 원 정도 모자라요. 저 5인 가족이잖아요. 이제 애들이 제가 유산화 시작할 때 쌍둥이가 5학년, 그리고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 근데 걔네들이 다 성인이 됐단 말이죠. 다 뭐 먹어? 유산이 멀지 안 먹잖아요. 헬스팩 먹어요. 200포인트 모자라요. 왜 이렇게 잘 먹는지. 네, 제가 그 얘기를 해서 그래요.
어렸을 땐 잘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잘 먹는 애들한테 상소시켜 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저 먹었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유산화만의 비밀, 평생 매칭 보너스, 인원 기간 무제한. 그래서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8주 안에 이 조건을 내가 만들어내면 평생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이 평생 매칭 보너스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돈이 안 될 때 돈이 되는 보너스. 무슨 얘기냐? 한 나이에 내가 막 큰다라는 건 한 나이는 성장이지만 후원수당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라인 해서 소실적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그런데 한 라인이 막 크고 있다라는 건 내가 소개한 누군가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제가 이 자격을 가졌으면 매칭 보너스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이 사업을 내가 하기로 결단하셨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보너스. 그래서 저는 이 매칭 보너스도 지금 이게 인원 기간 무제한이잖아요. 지금 9년간 비즈니스를 하면서 매칭 보너스 인자가 13명이에요. 누군가는 골드, 누군가는 아내. 그래도 하겠죠. 이 자격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무제한으로 인원이나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보너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당신이 PPPS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표를 표시했어요. 나의 인자가 이제 PPPS 명단 매칭은 맞아. 근데 쉐어러야. 수입이 작아.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그래도 1년을 하게 그 인자가 2명이잖아요. 1년을 하게 되면 89만 7천 원. 땅을 파봐요.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15% 매칭 이 인자들이 성장을 하잖아요. 어마무시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매칭 파트너 한 명만 잘 만들어도 다이아 만드세요. 나는 이거 잘 못하겠어. 이 한 명만 정말 성장시켜야지. 다이아 만들어야지. 그래도 얼마예요? 3,500만 원. 1년에. 그래서 당신이 매칭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유산화는 여러 가지 정말 보너스. 이렇게 후원수당, 셀라비 보너스, 매칭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 잔호중 맥사 보너스, 엘리트 보너스. 엄청난 보너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걱정 없이 저의 퇴직은 제가 정하죠. 회사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하는 거죠. 제가 생각해봤어요. 나의 퇴직은 언제일까? 퇴직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걸어가는 다닐 수 있고 수다 떨 수 있을 때까지 하리라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그리고 이런 혜택들 지금 오늘 제주도 발표 났죠. 네, 9개월간의 롱텀입니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지금 7월 4주간 더블 스포너님과 상의하고 계획하셔가지고 내년 제주도에서 만나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여행 보너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장 인상 깊은 게 그로스로 두바이를 갔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제 생에 제가 유산화를 하지 않았더라면 가당키나 했겠어요, 두바이가. 그런데 그런 여행을 보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내년은 라스베가스. 유산화 본사 투어까지 이런 여행의 구조가 있고요. 보상 플랜의 구조 이렇게 정리하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기본 후원 수당 올라오는 후원을 해서 가져온 후원 수당 그리고 거기에 보너스 어마무시한 보너스들이 있죠. 네, 이런 보너스 그리고 상속까지 가져갈 수 있는 보상 플랜 하셔야겠어요? 안 하셔야겠어요?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회사가 하는 일은 연구 개발 다 해요. 관리, 유통 관리.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일은 제품을 내가 사용하고 나의 경험을 공유하는 일. 정보 공유.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두에서. 그러면 이런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그런 멋진 프로슈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유산화 피처 빌더 경험을 공유하시면 됩니다. 많이 공유하시면 연결의 대가만큼 수입을 준다고 했잖아요. 많이 공유하시면 연결을 많이 되겠죠. 그러면 수입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유산화 수당으로 본 권리소득의 가치.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뭐다? 권리 수입. 그래서 내가 원금 1억을 있어서 은행에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한 달에 61,000원 이자. 이것도 3.75 좀 내려갔더라고요. 3.75일 때. 그러면 유산화 한번 볼까요? 쉐어러만 돼도 57,000원 한 달에. 1억 넣어놓은 거나 진배 없어요. 그러면 제가 에메랄드잖아요. 저는 얼마 지금 예금하고 있는 거예요? 56억. 어우. 네, 그래요. 이렇게 쉐어러, 골드, 다이아만 돼도 75억의 건물을 우리 10억 건물 아니 10억 주식 가지고 있으면 1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산화 다이아 100만 원이 뭐예요? 몇 천만 원의 수입을 가져가는 매월 그런 권리소들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지금 머릿속에 제가 그랬잖아요. 사재기라던데 지금 사재기 보상 플랜 들어보니까 사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적 2월. 그리고 불법 피라미드 이런 거 아니야? 그런데 스폰서가 파트너로 추가 비즈니스 센터 스폰서 밑에 내려가서 협업하는 그런 구조. 먼저 시작한 사람만 돈 버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도 20%. 지금 시작한 사람도 20% 공정하게. 그리고 돈도 없는데 투자금만 많이 들고 안 되면 어쩌지? 망하는 거 아니야? 근데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가족 건강 챙기는 100에서 200포인트 먹는 거. 이거 사람 잃고 인맥 무너진다는데 과연 사람이 늘어나요. 함께 성장해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정직한 비즈니스고 내 주변에 매력적인 사람이 넘쳐나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나 파는 일 자신 없는데 저는 뭐 자신 있었겠어요? 어떤 거예요? 그냥 건강과 재정적 경험을 나누면 되는 일이라는 거죠. 유산화 비즈니스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지금 모시고 온 분한테 나 열심히 해볼게. 해보세요. 네. 그러면 우리 일은 혼자가 아니라 팀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도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혼자 일할 때 10만 시간 40년 나오죠 답이. 팀으로 일하면 어때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팀과 함께 이렇게 일하고 그리고 저희는 최초이자 최고의 그룹 유니스타즈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 안에서 모든 걸 마음껏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렇게 석세스코어 유캠프 지난주에 유캠프 있었죠. 저 여기서 나 유캠프 가봤다. 저녁 로컬 역시 멋지십니다. 다음 유캠프 날짜 알고 있다. 최고십 여기 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8월 30, 31일. 네, 이번에 빌리브 어게인이었다면 8월은 우리 믿었잖아요. 이제 성장해야죠. 빌드 어게인. 네, 그리고 이런 신규 세미나 멋진 강의들이 이런 성공 시스템들이 정말 나는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을 부리면. 그리고 내 손 안에 스폰서 유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산화로 달라진 사람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유산화로 나이는 먹었어요. 9년간 하면서 40대였는데 50대가 됐고 달라진 사람이 뭐였을까? 근데 나이는 먹었는데 계속 마이너스 에이징 하고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네, 유산화로 이렇게 멋지어지고 저게 제 시아버님이세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유품 정리하다가 저 사진이 나왔어요. 가운데 아기가 있죠. 그 아이가 지금 24살. 그리고 그 옆이 접니다. 어때요? 웬 농사꾼? 그런데 네. 근데 옆에 이길려 여사님 있죠. 그 옆에 주변에 할머니들 있죠. 동창이에요. 지금 저 친구들 만나면 그래요. 근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더 벌어질 것 같아요. 네. 이런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점점 더 예뻐지고 접니다. 네, 이렇게 예뻐지고 있고요. 네, 이렇게 아까 사람을 잊는 일 아니야? 했잖아요. 그런데 제 주변에 정말 나와 같이 하는 멋진 사람들이 계속 채워지는 일. 매력적인 사람들로 넘쳐나는 그런 일입니다. 이렇게 여행도 가고요. 두바이에서 마음껏 뛰어봤어요. 사막에서. 네, 그리고 이건 제가 자랑하고 싶은 사진. 제 옆에 마이런스 박사님이세요. 네, 이거 평생 소장가. 네, 이렇게 여행 가서 마이런스 박사님이랑도 사진도 찍고 아까 얘기했죠. 지금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과거의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현재의 삶을 살고 있다.
미래의 나의 삶의 모습은 지금 내가 결정한 선택의 결과라는 거. 어떤 선택하고 싶으세요? 현명한 선택하셔야죠.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건 그 힘이 아니라 뭐래요? 꾸준함. 뭐 이게 정말 어떤 능력과 뭐 이런 경력을 요구하는 일이었다면 제가 성장하지 못했겠죠. 저는 단언컨대 저의 무기는 성실함과 꾸준함이었습니다. 그거면 성장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으세요. 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왜? 졸려 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낭낭한 목소리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 한번 읽고 우리 정신 한번 쫙 깨고 집에 갑시다.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다고 느낄 때 실패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인생에서 빠르고 늦은 때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자신에게 맞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매일 온전히 집중하는 하루를 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